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어, 지금 한참 재학생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주간이 되어서 아마 정신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시기를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당장 5월 8일 날 5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6월 4일 날 대망의 평가원 첫 모의고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눌 부분은 어떤 그동안은 뭐 수학의 어떤 한 파트들 분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념 위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잠시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현장에서 최근 제가 현장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전히 킬러의 난이도를 많이 낮췄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학생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아쉬움들을 잠시 오늘은 한번 킬러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그런 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얘기를 나눌 부분은 작년 4월 달 이투스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21번 문항입니다. 21번이니까 문제 배치상 이 문제는 이제 중킬러 문제로 이제 인정을 받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중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고전을 한다라는 거.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의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읽어 나가는 것부터 조금 더 뭔가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실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작년 4월 이투스 모의고사 문제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입니다. 여기는 물론 로그 함수를 집중적으로 줬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밑 A는 1보다 크고 K는 0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실수값을 주고 Y는 절대값 로그 AX 빼기 4와 상수함수 K가 4점에서 만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4점에서 만나고 4교점 중에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A, B, C, D라고 지정을 했고 그 박스 속에 가나 조건을 줬습니다. 그렇게 잘려지는 A, B, B, C, C, D 이 세 개의 선분들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줬고 B, C의 그 가운데 있는 등비 중앙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는 36분의 65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숫자를 주고 자, 이걸 이용해서 A와 K를 구해 봅시다라는 게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 자, 이런 문제를 줬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요놈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립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시적으로 상수함수 K를 그려서 A, B, C, D가 어딘지 지정을 하시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거기다가 기입을 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까라고 이제 스타트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런 스타트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 자,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자, 요 밑줄 친 이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스타트되는 시작 지점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뭔가 그래프를 그려 나갈 때는 철저하게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게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그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뭐 그래프 개형은 자, 로그 AX 그리시고 얘를 꺾어서 올려서 절대값 그리시고 다시 Y축 방향으로 4만큼 내려서 내려진 걸 다시 전체 절대값 씌워서 꺾여서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K를 그려서 교점 4개를 찍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해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 훨씬 더 개념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편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따라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 전체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마시고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서 네가 어차피 K가 되는 걸 관찰을 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절대값이 뭔가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남는 절대값은 이 안에 들어있는 로그 AX한테 붙어있는 그 절대값만 남게 되니까 이 바깥에 있는 절대값을 풀어 헤쳐서 요 안에 있는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K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자, 요렇게 남기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빼기 4가 플러스 마이너스 K니까 빼기 4까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너는 4 플러스 K 하나를 그리시고 4 빼기 K 하나를 그리시고 그럼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는 그래프는 얘만 그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니까. 자, 요게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상수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들을 관찰을 하시는데 자, 정확하게 상수함수들 요놈들 사이도 y=콜 4에 관한 계층이면 이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보여지는 사실들은 그러면 훨씬 이 문제가 명확하게 잘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 때 이미 머리 베이스 속에 자, 문제의 구조가 로그 함수를 주고 수열적인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미 베이스 개념이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수열적 특징을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걸 이미 화두를 던져놓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럼 학생들 머릿속에 자, 이 개념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자,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 로그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기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놈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거기에 대응되는 x 좌표들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 근데 그걸 철저하게 요즘 출제 경향은 철저하게 이렇게 숨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깁니다. 중간에 x축이 하나가 개입을 해서 자, 이런 애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숨겨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숨겨졌을 때 여기에 y값이 있다고 치면 자, 이 간격이 동일하니까 이 순서대로 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x 좌표들이 x1이 있다고 하고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1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x 좌표들이 x2가 있다고 하면 자, 요 순서대로 너는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쓰시는데 이걸 또 한 번 출제진들이 감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를 꺾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실질적으로는 로그 AX의 절대값 그래프를 줘서 자, 이 관계들을 계속 묻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의 X좌표 X1, 너의 X좌표 X2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X좌표 1을 기준으로 등비 수열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을 받는 거니까 너 등비 중앙, 너의 제곱은 너 둘의 곱이니까 결국 너 둘의 관계가 서로 역수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개념을 줄기차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포인트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 이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네들을 나누어서 관찰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개념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자, 이 개념에 입각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풀어헤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이 개념에 입각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들고 와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걔를 1을 기준으로 해서 꺾어 올려서 로그 A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요 위쪽에 놓여 있는 이 그래프고, 그리고 너 둘의 관계가 y 콜 4에 관한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4를 하나 못 박아서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럼 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K만큼 아래쪽으로 K만큼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뭐 이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서 자, 이 간격이 똑같게 작용을 해서 너는 4 빼기 K고 너는 4 플러스 K니까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보여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4 빼기 K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우리가 T라고 설정을 하시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T분의 1이라고 설정이 되겠죠. 방금 했던 이 개념에 입각해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있는 얘를 S라고 지정을 할게요. S라고 지정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는 S분의 1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A, B, B, C, CD라고 하는 길이는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이런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맨 왼쪽에 있는 교점, 네가 결국은 제일 왼쪽에 있는 교점이니까 네가 A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B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C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D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라고 하는 길이는 결국은 요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AB라고 하는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길이는 요쪽에다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자, 요 길이가 BC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D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그대로 CD 길이가 유지가 돼서 가는 거니까 결국 요런 길이들이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 중에 요놈 길이는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36분의 65라고 하는 수치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보는 게 전체 그래프를 그려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A와 K 값을 찾아가라 라고 주면 36분의 65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수치를 준 거는 이 수치를 통해서 T분의 1 너의 값을 구하라. 구하게 되면은 이 점의 좌표의 X 좌표들은 완성이 되니까 어차피 오른쪽 편 하나를 놓고 보면 너는 로그 AX라고 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뭔가 언급이 돼서 우리가 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시를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에 X 좌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너 함수 값이 4가 되는 X 좌표니까 너는 A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어차피 요 간격들도 여전히 동일한 간격들을 유지를 하니까 등차니까 요놈들은 이미 등비수열해서 TSA 4제곱 사이에 관계는 이미 여기서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요 순서대로 등비니까 TS의 곱이 등비 중앙 너의 제곱과 같습니다 해서 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읽혀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준 36분의 65라는 값을 가지고 먼저 자, 여기서 벌어지는 T 이야기부터 한번 구해 보시고 뭐 이런 스토리로 진행돼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T 빼기 T분의 1. 자, 너는 36분의 65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T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T 값을 구하러 갑니다. 그냥. 그럼 넌 정리해서 구하면 됩니다. 36T를 곱해서 36T 제곱 빼기 65T 빼기 36이라고 이렇게 읽혀질 거고 자,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4, 9, 9, 1을 주면 너는 빼기 줘서 81, 9, 4니까 16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그때 T는 1보다 큰 수치니까 4분의 9라고 T 값이 이렇게 읽혀지겠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T 값은 하나 구했고 36분의 65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조건인 AB, BC, C 그런데 T 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분의 1은 9분의 4야. 그러면 AB 길이는 9분의 4에서 S분의 1을 빼면 돼.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는 가급적이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마지막에 대입해라. 그래서 AB 길이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자, 너는 그대로 쓰면 T분의 1 빼기 S분의 1이 AB라고 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자, BC 말고 CD부터 한번 읽어줄게요. CD는 S 빼기 T입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AB와 CD의 곱은 BC의 제곱과 같다 해서 BC가 36분의 65니까 36분의 65의 제곱이라고 쓰면 또 꼬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숫자는 항상 마지막에 대입을 하십시오. 그냥 BC도 그대로 문자처럼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T 빼기 T분의 1 너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TS의 관계를 한번 읽어주시면 될 거거든요. 그럼 너 정리하면은 너는 T분의 S, 너는 S분의 T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번 치환을 해서 이쁘게 봅니다. T분의 S를 그냥 P라고 잡을게요. 그런데 명확하게 P보다는 S가 크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존재는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잡고서, 그럼 너는 P, T분의 S니까 너는 P고, 이 뒤에 있는 너는 S분의 T니까 더하기 P분의 1이라고 나오고, 상수 보십시오. 빼기 1 빼기 1 빼기 2가 나오고, 너는 전개하면은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에다가 빼기 2, 그럼 양쪽으로 소거돼서 이렇게 언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P 값을 한번 보시면, 자, 너하고 나하고 매칭을 시키는데 P가 1보다 커. T도 지금 1보다 커. 그러면 너 역수, 그럼 결국 P 값이 T제곱하고 같다라고 읽혀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숫자로 읽었으면 이게 거의 잘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P 값이 T분의 S니까 따라서 T분의 S 값이 T제곱과 같습니다 해서, 자, S와 T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언급이 되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투입을 시켜주면, 자, 우리는 T 값을 알고 있고 A 값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A의 8제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A의 8제곱이 S가 P 3제곱이니까 P 4제곱과 같습니다 해서 여기서 A를 읽어주시면은 너는 루트 T니까 2분의 3하고 A 값이 읽혀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읽혀졌고 T 값이 읽혀졌기 때문에 이제 K 값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 점의 좌표 C라고 했을 때 C의 좌표가 읽혀지거든요. 이제 그럼 C의 좌표라고 하는 놈이, X 좌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T잖아요. 그죠? 그럼 T라고 하는 놈이 4분의 9고 이렇게 읽혀지는 거고, 그리고 그때 대응되는 X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T가 대응이 돼서 나오는 Y 좌표가 4 빼기 K라고 읽혀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4 빼기 K라고 읽혀지는데, 네가 어차피 X 좌표를 로그 AX 쪽에다가 대입을 시켰을 때 K 값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서 나오겠죠. A를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주면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차피 너는 2분의 3, 너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네가 2하고 읽혀지니까 그대로 K는 2입니다 하고 읽혀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2입니다라고 읽혀지니까 A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킬러 문제인데 이제 학생들이, 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냥 정직하게 너의 그래프를 다 그려서 K를 그려서 만나는 4개의 교점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미 그림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개념들을 묻는 건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내가 편한 대로 읽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편하게 읽어줬을 때 중간중간에 뭔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애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표시하는 연습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스러운 숫자는 가급적이면은 노출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맨 마지막 파트에서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가주시면 훨씬 더 문제가 좀 보여지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읽혀지는 대로 뭔가 살짝씩 바꾸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수학이 요 문제가 잘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은 한번 해봤습니다. 가볍게 워밍업 차원에서.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어떤 중킬러, 킬러 문제를 대할 때 과연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선생님이.